그림은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을 이렇게 나타냈네요. 여기 어두운 부분을 나타낸 집합을 구하래요. 첫 번째, AB 합집합 여기 전체에서 C를 덜어내면은 그냥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얘를 뺀 거니까 아니고 AB 교집합에서 C를 다 덜어내면 여기 맞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자연수인 집합에서 세 함수가 있는데 항등함수, 상수함수래요. 그리고 요 관계를 만족할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항등함수 먼저 보는 거죠. 항등함수는 여기 넣은 값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 그래서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니까 g는 항상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상수함수니까 항상 얼마? 항상 2란 말이에요, 지금. 됐죠? 그럼 H4는 여기 4 넣는 건데 F는 항등함수니까 얘는 4죠. 그럼 H4는 4 더하기 2라서 6이고 H6은 여기 66 넣으면 항등함수 6 그리고 더하기 2니까 8. 두 개 다음 정답은 14.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여기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합집합이 이렇게 표시됐을 때 두 실수 A, B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요거는 2차 부등식 풀면은 x-2, x-6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2부터 6까지잖아요. 지금 2부터 6까지 그리고 수직선을 나타내면은 여기 2부터 그쵸 여기 6까지 이렇게 있는 영역 여기가 A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다음 B는 지금 이러한 2차 부등식의 영역이네요. 여기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합집합이 -1부터 6까지 다 이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그림밖에 없나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1이고 그리고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다 더해서 여기서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은 여기 -1부터 그렇죠 2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림 여기가 B 이런 집합. 그럼 여기는 B는 포함 안 하고 A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공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족하고 전체는 여기 다 이어지는 거죠. A가 이걸 포함하니까. 그러면 이 B는 지금 2차 부등식 영역이 -1부터 2까지니까 얘는 그쵸. 요게 원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x 빼기 0 이렇게 나오니까 a는 -1이고 b는 -2였겠죠. 두 개 합치래요. 정답은 빼기 3,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피크를 할 때 옳은 것을 구해보래. 첫 번째, 충분 조건이니까 지금 얘는 진리 집합의 평강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나타내는 그림은 그쵸 Q 안에 P가 이렇게 있어야 얘의 진리 집합이 여기 다 포함이 되니까 성립하는 거고 그럼 PQ의 공통이 P 맞죠? 그래서 맞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얘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P가 어디에 Q 여집합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의 부정은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그림이 그쵸 P Q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Q가 아닌 거가 여기가 되는 거고 P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무튼 PQ의 공통은 없는 거죠. 여기를 설명하면 Q는 여기고 P는 여기니까 그리고 얘는 얘가 공통이 없는 거. 그래서 얘도 맞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저희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은 Q 그리고 P여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P는 여기고 Q는 여기고 공통인 부분이 여기 있네요. 맞죠? 공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설명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왜? 필요 조건이란 말은 여기가 필요 충분일 수도 있잖아요. 즉 이게 같을 수가 있는 거죠. 필요 조건 안에 필요 충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얘랑 P여랑 같아지면은 Q는 여기 안을 의미하는 거고 P는 여기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이 없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기역, 니은, 보기 같은 경우에도 다 필요 죽고 있는 경우 다 따져보면은 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기억만 해보면 얘가 필요 충분이라면 같은 거잖아요. 얘가 P라면 그럼 PQ가 같아지면은
이거 두 개의 공통은 자기 자신 B 맞고 얘도 똑같이 성립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5번 200 이하의 자연 중에서 자연수 K 집합을 AK라고 할 때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런 거는 합집합을 보면은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다 합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또 2의 공통을 찾아내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여기 집합의 연산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A2 교 A3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2의 배수, 3의 배수의 공통은 뭐의 배수? 6의 배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랑 똑같은 게 6의 배수의 모임이고 2의 배수, 4의 배수의 모임을 다 합치면 얘는 2, 4, 6, 8 쭉 가는 거고 얘는 4, 8 쭉 가는 건데 거기에 공통은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A4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결국 이제 얘를 구하란 말이죠. 그럼 6의 배수랑 4의 배수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란 말이고, 그럼 얘는 6의 배수, 4의 배수 전체 다 더한 다음에 공통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 6의 배수 원소의 개수에서 4의 배수 원소의 개수 다 한 다음에 그리고 a6 교 a4 이거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200 이하의 자연 중에서 6의 배수는 200을 6으로 나누면 6, 3, 18, 20, 6, 3, 18 33개죠. 33. 4의 배수는 50개고 빼기 이거랑 똑같은 건 뭐? 12의 배수잖아요. 6이랑 4의 공통인 거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12의 배수는 200 요거 12를 하면 12 하면 요거 6 하면 72 16개 있는 거죠. 16 그럼 83 빼기 16이 되어서 계산하면은 67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요거 곱해서 양수란 말은 두 개 부호가 같단 말이죠. 그때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이것도 0이 되면 안 되고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양수 맞죠? 이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절대값이니까 이 양변 제곱해서 연산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이고 얘는 그냥 요거 제곱이랑 같은 거죠. 요거 제곱된 거니까.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인데 절대값 a 제곱이랑 a 제곱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하면 사라지고 얘도 이 양하면 사라지고 빼기 2 빼기를 나눠주면 사라지고 부등하게 바뀌고, 즉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한 게 지금 얘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 맞나요? 아니죠. 왜? 같아야 되잖아요. A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양으로 풀리면 AB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못됐죠. 맞나요? 잘못됐고, 그럼 얘는 양변에 AB를 곱해 정리되지만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뜯으면은 어떻게? 그래서 1 마이너스 B분의 A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A분의 B 사라지고 AB 요거 양수인데 그럼 얘는 음수일 거 아니에요. 요거 부호 같은 거에 빼기니까. 그래서 얘도 맞죠. 그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정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여기 이거 G, fx 얘가 정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시작은 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맞나요? 시작은 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럼 x의 원소 들어갈 수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g f-a 플러스 1이랑 그다음에 g 1 넣으면 f1이랑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f a 플러스 1이랑 얘가 정의가 돼야 된다고요. 맞죠? 그런데 이 g도 정의역이 이거 3개잖아요. 맞죠? 그럼 이 g도 정의역이 3개니까 그럼 이 g 함수, 요 합성함수가 지금 이제 여기 얘가 정의역으로 바뀐 거죠. g 요 파란색 네모, g 파란색 네모, 요 g 파란색 네모. 맞나요? 그럼 이 파란색 네모 3개를 일단 계산해 주면은 f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여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서 요거 1, 1은 사라지고 빼기 제곱하면은 이 파란색은 뭐? 자, a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f는 여기 1 넣은 거니까 1이죠. 그냥 1이고, 그럼 얘도 똑같이 a 제곱 플러스 1이고, 그럼 결국 g a 제곱 플러스 1 g1 g a 제곱 플러스 1이 정의가 돼야 된다고요.
맞죠? 그런데 이 g 함수의 정의역 원소는 이거잖아요. 근데 1은 여기 있어요. 1은 여기 있고 요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얘 a제곱 플러스 1이 얘거나 얘면 정의가 되는 거죠. 맞나요? g의 정의역이 얘랑 지금 얘랑 일치해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a제곱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a제곱은 빼기 a, 요 2차 방식 풀면은 a가 마이너스 1 또는 0, 얘는 a제곱은 a, 얘는 a가 1 또는 0인데 0은 빼래요. 빼고 될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죠. 두 개 합치면 정답은 0,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학생 수가 35명인 어느 학급에서 3명의 회장 후보에 1명 또는 2명의 이름을 투표한대요. 그런데 5장의 용지에는 1명씩 적혀 있었고 30장의 용지에는 2명씩 적혀 있었는데 A, B가 동시에 적힌 투표 용지는 10장, 그리고 A, C가 동시에 적힌 투표는 8장이었고 1명씩 적힌 투표용지는 2일이래요. 그때 가장 많이 얻은 후보부터 나열 한번 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시작은 어디? 그래서 여기서 A, B가 동시에 10장, A, C가 8장이니까 뭐? 그래서 B와 C를 알 수 있는 거죠. 30장에는 2명 적혀 있는 건데 10장, 8장이니까 몇 장? 그치, 12장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가 얻은 표는 A부터 구하면 여기 10장에 A가 적혀 있는 거죠. 10 더하기 그 다음에 AC가 적힌 거 8장에 A가 8번 나왔죠. 그 다음에 한 명씩 적힌 요 5표 중에서 2표를 얻었잖아요. 지금 요만큼 얻은 거고 B도 마찬가지. 동시에 얻은 10장, 그래서 1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BC 동시에 적힌 거에서 12개, 그리고 한 개 얻은 거 1개, 지금 이렇게 나올 거고, C도 마찬가지. AC가 동시에 적힌 거 8개 더하기 BC에 동시에 적힌 거 12장, 마지막으로 여기 C가 한 번, 2번 나왔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0, 얘는 23, 얘는 22죠. 가장 많이 요거 B, 그 다음에 C, A,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는데 다음 두 문장에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이게 참인 명제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진리집합 따지면 모든 실수 X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지 참인 명제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요 2차 부등식의 모든 원소가 실수 전체, 여기 실수 전체가 되어야지만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실수 전체가 해를 가지려면 2차 부등식이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맞나요? 2차 함수가 접하거나 떠야지 모든 값이 0보다 같거나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그죠? 판별식 얘는 a제곱 빼기인 얘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차 분식 풀면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a는 몇 개? 3개의 나오겠네. a가 될 수 있는 거는 빼기 1, 그 다음에 0, 그럼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이게 또 참이 되려면 또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위에 게 참인 건데 얘가 실수 전체죠. 그럼 얘도 실수 전체가 해가 된단 말이에요. 2차 분식이. 그럼 실수 전체에 얘가 또 해가 되려면 여기 빼기 곱하고 해석하면은 저식은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9 0보다 크나,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판별식 보면 되는 거죠. 얘도 판별식 b제곱 빼기 9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서 b 플러스 3, b 마이너스 3 이렇게 빼기 b가 아니죠. 마이너스 3, b 3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서 b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럼 정수잖아요. 정수. 그럼 a는 3개, b는 7개, 순서의 개수는 21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정의역이 2k보다 작거나 크고 공역 1보다 작거나 큰 함수 fx. 그럼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지금 이러한 2차 함수인데 여기 반으로 뚝 쪼개서
x가 2k보다 커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맞죠? 여기가 y는 fx,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2k, 1 지금 이렇게 하고 되는 거고, 그럼 역함수는 뭐 있겠죠? 얘가 뭐냐면 증가함수니까 주어진 정의역에서 1대1 대응이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그렇게 되면 역함 존재할 거고, 그럼 그 역함수랑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뭐 역함수를 yx 대칭을 시켜서 두 개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역함수로 해석하기, 아니, 역함수 구해서 해석하기보다는 y는 x로 대체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증가하는 함수니까. 증가함수, 역함수 단순히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k가 변함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차함수죠. y 좌표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은 언제, 그쵸? 뭐 할 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보다는 k가 커야겠죠. 접할 땐 한 개고 그거보다 커져야 두 개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거, 접할 때. 그럼 마지막인 순간 언제예요? 그쵸? 여기 쭉쭉쭉 가다가 요 꼭지점이 여기에 올라올 때죠. 꼭지점이 여기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조건이잖아요. 두 개에서 만나는 마지막인 거고, 이거보다 k가 더 커지면 한 개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 그럼 요때 k, 요때 k 구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접할 때의 순간은 2차 함수 x제곱 빼기 4kx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1이 yx 접할 때고, 그럼 x제곱 빼기 4k 플러스 1x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접할 때니까 판별식 16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 빼기 16k제곱 빼기 4는 0. 그럼 8k가 3이라서 k가 8분의 3일 때네요. 맞아, 요때는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y는 x 위에 있을 때죠. 그럼 여기가 2k가 1이랑 같아지는 순간이고 k는 2분의 1일 때네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죠. k가 2분의 1일 때. 그럼 범위는 8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가까이 작은 거죠. 그럼 계산은 8분의 1이잖아요. 정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K, B에 대하여 주어진 집합의 원소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여기 20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고, 얘는 그럼 이거 20 이하의 자연수죠. 그리고 y-k도 자연수야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곱해서 30.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그럼 될 수 있는 조합을 써보면 x, y-k 두 자연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1이면은 요거 30이 되면 되는 거고, 2, 15, 그 다음에 3, 10, 그 다음에 5, 6, 6, 5, 이 약수를 쭉 이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10 하면은 얘는 3, 15, 2, 31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되는 게 있죠. 뭐 30은 될 수 없잖아요. 요 x가 지금 요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30은 될 수 없고, 마찬가지 y가 여기의 원소인데 거기서 어떤 자연수를 뺐어요. 그럼 20보다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30은 안 된단 말이잖아.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됐죠? 그래서 AK 요 식을 만족하는 조건이 지금 요렇게 나와 있단 말이고, 지금. 그리고 요 B도 살펴보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도록 한 x의 모임인데, 얘는 뭐예요? 그래서 10 마이너스 3분의 x 이 값이 어떻게? 그렇죠. 2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요. 요 값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원소여야 되니까.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 이게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 포함되려면. 그리고 그 x는 이 집합인데 얘는 여기에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여기 B라는 집합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원소는 뭐가 되는 거? 3, 6, 9, 12, 15, 18까지 되는 거죠. 요 x의 모임인데 걔는 여기의 부분 집합이니까 3의 배수 중에서 이렇게 요 x에 집어넣으면 이 값 자체가 또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자, 그러면은 얘를 해석하면 AK라는 집합은 요 X죠, X. 그리고 B, 요거는 차 집합이잖아요. 얘랑 똑같은 집합이
A, K 차집합 B니까 그럼 여기에 X가 몇 개가 들었을 건데 얘네들 다 걸러내고 나면은 한 개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 요 X 지금 요 집합에서 요 B를 다 뺐잖아요. 근데 B는 3의 배수죠. 그럼 여기서 3의 배수 다 날리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3의 배수가 차집합에 의하여 다 날라가고 그럼 결국 남는 게 얘 세 개 중에서 맞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뭔지 모르니까 직접 한번 써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첫 번째 K가 1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K가 만약에 1이면은 요 Y는 20 이하의 잔수잖아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19, 18, 땡땡땡땡 1까지 될 수 있는 거죠. Y에 2가 들어가면 K가 1일 때 요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1부터 19까지 된단 말은 얘네들 다 된단 말이잖아요. Y-K 자체가 1부터 19까지니까 K가 1일 때. 그럼 안 되죠? 왜? X가 3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1개가 나와야 되니까. 1은 안 돼요. 그럼 얘가 2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그렇죠. 18부터 되는 거죠. 여기 제일 큰 Y에 20을 넣었을 때 18, 1까지. 그럼 마찬가지 Y-K가 3개 다 되는 거고 그 X는 여기 3개 요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도 안 돼요. 아, 그래서 이 쭉쭉쭉 다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될 수 있으려면 좀 큰 걸 넣어보는 거잖아요. 반대로 넣을게, 반대로. 19를 넣어볼게, 19. 19를 넣으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20이고 왜냐면 이 자연수야 되니까 그러면 1, 근데 30은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그냥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18이에요. 18.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Y가 19 또는 20 그리고 자연수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1 또는 2죠. 맞나요? 1 또는 2 없잖아요. 맞죠? 어차피 다 지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없는 거죠. 0.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을 넣어볼까요? K가 17이에요. 그럼 Y-K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이죠. 그 Y-K 1, 2, 3. 요 하나 걸리네? X10 하나 나오네. 그러면은 이 집합의 원소 개수 1개. 맞죠? 그러면은 K가 될 수 있는 거 찾았어요. 17 되네요. 그럼 얘가 16이면은 Y-K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예요. 그럼 1, 2, 3, 4. 그리고 요거 하나, X 하나. 맞죠? 그럼 얘는 16도 되네요. 그럼 K가 15예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인데 1부터 5까지인데 얘는 차집합 위에서 빠진 거잖아요. 요 조건은. 그래서 1개. 이 집합의 AK, X가 될 수 있는 거 11개. 얘도 15도 되네요. 근데 K가 14예요. 1부터 6까지 되는 거죠. 마이너스 K가. 그럼 2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니까 이때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안 되네요. 될 수 있는 거는 요거 3개고 다 합치면 48,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서로 다른 두 실수 AB에 대해서 두 집합 AB는 요 3차 방정식의 해가 되네요.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 4개, 교집합 원소 개수 2개. 그때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보려 그러면은 요 3차 방식 풀면 되겠죠. 얘는 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고 얘는 X,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오고 그럼 해를 한번 찾아보면 요 A, B 집합에 공통인 해 0이 있는 거네요. 여기 0, 0.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 개수 2개니까 여기에서 공통근이 하나 나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공통근이 있단 말이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이랑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이랑 요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빼서 계산해보면 0 더하기 알파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0. 만족하는 알파는 얼마? 1이네요. 1. 맞아. 공통근이 1이었단 말이에요. 요 두 개의 방정식 공통근이 1.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요 공통근이 0이 1이었단 말이죠. 0이랑 1. 됐죠? 그리고 3차 방정식을 해니까 나머지 해 여기 하나 또 나머지 해 하나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그 해를 한번 구해보면 요 방정식에 의하여 하나의 근이 1이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죠. 요거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그냥 할게요. 그래서 두 개 마이너스 A니까
요 방정식이 하나는 1이었고 공통근 1이랑, 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합이 마이너스 a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해는 이렇게. 그래야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얘도 똑같죠. 하나가 1이고 빼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해는 얘잖아요, 얘.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같은 원리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문제를 보니까 합집합에서 얘를 빼래요.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의 합이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걸 지금 구하란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2를 구하란 말이고, 그럼 이 관계식은 어떻게? 그쵸, 아까 요 1이 공통분이었잖아요. 여기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0 돼서. 요 1이 해니까 요 방정식에.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계산하면 빼기 있네요. 요거 다 계산하면. 맞죠? 그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그리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 상수 b의 값 구해서 더해보래요. 우선 0에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직선과 2차 함수를 조합해서 실수 전체 1대1 대응이 돼요. 0에서 갈라있고. 그럼 될 수 있는 그림만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x는 0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직선이 기울기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는데 양이라고 한다면은 0을 넣으면 3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직선이 양이라고, 기울기 양이라 해볼게요. 여기 지금 0,3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모든 y 값이 다 선택되니까 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점근선이 있다면 뭐 유리함수처럼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 붙어도 뭐 여기 포함이 됐고 이러면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점근선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반드시 거쳤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야 되는 거죠. 지금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즉 0을 넣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b는 반드시 3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이 음이라면 2차 함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전부 아우르는 거는,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기울기 양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몰려오긴 함수니까 둘 다 부호가 똑같아야 되네요. 만약에 이러한 그림이라면 기울기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치 한계수 어쨌든 요거 두 개 부호가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랑 6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양수여야 된다고요. 0이 되면 안 되죠. 둘 중 하나라도 0이 되어버리면 지금 이러한 상수함수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2차 부분 풀면 되고, 그럼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될 수 있는 a는 0, 1, 어디까지? 5까지 될 수 있는 거고, 만족한 6개죠. 그래서 m은 6, 2개 더하면 9.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14번. 1대1 대응인 두 함수, 이거 이제 연결되는 문제네요. f랑 g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 순서 바꾸고 역함수 취하는 거잖아. 지금 요렇게 취해지는 거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항등함수가 사라지는 거죠. 역함수 자기점 하나씩 사라지는 거고, 결국 얘는 요거 얘잖아요. 그래서 f 역함수 합성 g 합성 f의 2분의 1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지금.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온 a가 0부터 5까지잖아요. 그럼 여기 요 a 자리에 0부터 5까지 넣으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계산해 보니까. 맞죠? 이것도 항상 양수, 이것도 항상 양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단 말이죠. 이 곱한 거는 양양 음음을 다 아우르는 풀이었는데 나온 결과물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맞죠? 그래서 2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쏠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넣는 거죠.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결국 여기 넣는단 말이에요. 직선에다가. 맞죠? 그래서 f-1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a 그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요거 빼기 3이가 사라지고 결국 2분의 a네요. 그냥. 그럼 f 역함수 합성 g 2분의 a를 계산한 거고 2분의 a는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그럼 얘는 f 역함수 여기다 2분의 a 넣으면 a 더하기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a 플러스 4는 역함수에 넣는 거죠. 근데 그 이 값 자체를 만약에 별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는 여기에 f를 합성하면은 황등함 사라지고 f별은 a 플러스 4를 만족하는 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에 별을 넣었더니 a 더하기 4가 나오는 별을 찾는 건데 그럼 얘는 a 플러스 4가 a가 얘니까 4보다는 같거나 큰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에서 나오는 y좌표가 4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여기 넣는 거죠. y좌표 3이니까 같거나 큰 걸 요 함수에 넣는 거잖아요. 이 값은 요 점을 요 함수에 넣는 거죠. 여기 얘니까 맞나요? 그래서 x 자리에 별을 넣었을 때 여기에 별을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a 플러스 4. 그래서 y좌표 a 플러스 4는 요거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별의 제곱 아까 b는 3이었잖아요. 3. 그래서 3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 별 제곱. 그런데 이건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a가 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건 0이 될 수 없잖아요. 마이너스 될 수 없고 결국 별 제곱은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고 별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별은 어디 위에?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럼 이 함수 위에 있는 x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x좌표. 그럼 이 함수 위에 있는 x좌표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 xy와 집합 abc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충분을 구하라. 그러니까 요 두 조건이 같은 조건인 거를 한번 고르라 이 말이겠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0이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는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해서 요거를 이항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죠.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y고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y 제곱은 얘는 그냥 이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 제곱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고 그러면 절대값 x제곱은 얘랑 같은 거니까 이항하면 사라지고 2로 나눠주고 결국 얘가 얘인 거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건 실수 범위 내에서 xy가 0보다 작거나 클 때죠. 그래서 니은도 어때요?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 디귿 C에서 A 빼고 C에서 B를 뺀 거는 C에서 합집하는 건 같다.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건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그래서 디귿의 앞에 거를 일단 집합 3개짜리는 보통 어떻게 표시해 줄까? 이렇게 3개 그리잖아요. A, B, C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C에서 A를 빼면은 C에서 A 빼는 집합은 어디? 여기잖아. 여기. 맞죠? 얘랑 C에서 B를 빼면 어디? 얘죠. 얘. 맞나요?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이거 보기 힘든 거니까 C에서 A를 다 빼내면은 얘가 되는 거고 C에서 B를 다 빼내면은 지금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같으려면 이 공통으로 칠해진 부분 말고 이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없어야 되는 거죠. 같아지려면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얘랑 얘랑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 빨간색 이게 없을 조건이란 말이죠. 얘는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도 A 그다음에 똑같이 B 그 다음에 C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C에서 합집합을 뺐어요. 그럼 C에서 합집을 다 덜어내면은 지금 여기만 남는 거잖아요. 요거. 그럼 얘가 C랑 같으려면 이 C는 어떻게
그쵸. 지금 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거 빨간색이 없어야 되고 뒤에 거는 요 파란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조건 자체가. 그래서 얘는 아니라고요. 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고. 그럼 리을도 마찬가지. 이것도 3개짜리니까 A, B, 그 다음에 C 지금 이렇게 있는데 A, B 합집합 얘도 한번 표시하면 합집합은 얘죠. 여기 A, B 합집합. 나는 A, C 합집합은 얘잖아요. A, C 합집합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거.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맞나요? 같으려면 어떻게? 그죠? 공통으로 칠해진 부분 여기랑 여기 말고 얘랑 얘랑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즉 얘랑 얘랑은 없애낸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공통이니까. 그래서 P 조건은 이거 두 개가 없는 거고.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B에서 A를 다 덜어내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B에서 A 다 빼는 거니까. 그래서 B 차집합 A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C 차집합 A는 여기잖아요. C에서 A를 다 빼는 거니까 여기. 그럼 이게 같으려면 공통으로 치지 말고 이거 두 개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여기가 없고 여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때요? 같은 조건이죠. 그래서 필요충 무조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6번. 주어진 범위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주어진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합성함수 방정식 푸는 방법의 기본 원리는 치환이죠, 치환. 첫 번째, 이만큼을 대문자 x로 치환할게요. 그럼 이만큼이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방정식은 이걸 푸는 거죠, 얘. 이 방정식은 요 fx에, 이건 y는 x잖아요. 요 y는 x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x가 될 수 있는 게 0이랑 맞나요? 또 여기도 있죠, 여기. 그럼 얘는 요 함수는 요거잖아요. 이거랑 y는 x랑 교점이니까 3분의 5, 3분의 5 계산하면 3분의 5. 또 여기 3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였죠? 그렇죠, f 합성 f잖아요. 그럼 f 합성 f라는 녀석이 0이거나 3분의 5거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치환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fx 여기 하나 있는 거 fx를 p라고 치환할게요. 우리가 푸는 거는 fp가 0이거나 3분의 5거나 3이거나 그리고 여기 요걸 이제 p라고 생각하는 거죠. 축을 여기를 p로 이렇게. 그러면은 0이 되는 거는 여기고 3분의 5는 한 대략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맞죠? 그래서 y는 3분의 5가 있을 거고 3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때 방정식의 해는 여기 만나는 점들이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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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맞나요? 총 7개가 있네요. 지금 됐죠? 그래서 그 해를 다 표시를 하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 요게 다 이제 P가 될 수 있는 녀석, P가 될 수 있는 녀석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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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P1, P2, P3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1, 2, 3, 4, 5, 6 지금 6개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P가 뭐예요? 다시 fx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P가 fx인데 요게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뭐였죠? 저 P1, P2 그다음에 쭉 가서 P3, P6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 방정식을 풀어주면 P1은 요거잖아요. 요거. 즉 이건 0이죠. 0. 맞나요?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거. 여기가 P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P2는 요 값이잖아요.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럼 이 fx 얘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는 한 이쯤이 되겠죠. 여기 P2. 여기 P2. 마찬가지. P3는 아까 1이었잖아요. 1. 그럼 1은 여기 되는 거죠. 여기 y좌표 1. 그래서 1. 여기가 정확하게 P3가 되는 거고, 그 3. P4는 얘인데 1과 2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는 거 뭐 대략 뭐 이쯤이라 할게요. 여기 P4가 있는 거고, P5는 2와 3 사이에 있는 거. 여기 P5. 마지막에 P6는 3이죠. 3. 여기니까 3. 3. 3. 그러면은 여기가 P6인데 결국 여기 빨간색이랑 fx랑 만나는 게 전부 다 근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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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다 근이네요. 아이고 힘들다. 근데 여기에서 뭐 빼래요? 0이랑 3은 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0이랑 3은 빼고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네요. 그 정답이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x 1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고 n에 대해서 부분집합 중 얘가 최소의 원소를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래요. F2는 2가 최소의 원소고 나머지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부분집합의 수를 말하잖아요. 2가 들어가 있고 1은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3부터 10까지 8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의 8제곱이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4가 최소의 원소가 되려면 1, 2, 3은 없고 어떤 집합 안에 그럼 4가 들어가 있고 1, 2, 3은 밖에 있고 나머지 원소 6개로 만드는 건 부분 집합의 수잖아요. 2의 6제곱 그럼 얘는 2의 4제곱 2의 2제곱 얘는 한 개죠, 한 개. 10이 최소의 원소가 1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256 더하기 64 플러스 16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합치면은 지금 270,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은 70, 그 다음에 1 이렇게 더하는 거죠. 정답은 34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좌표 평면에 기울기가 A인 직선과 기울기가 B인 직선이 원의 넓이를 4등분한대요. 그럼 얘를 여기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XY 평면이 있겠죠. 이렇게 X, Y고 그 중심의 좌표가 2,3 있고 여기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여기 Y축에 접하겠죠 지금. 그리고 원의 넓이를 4등분 하려면 두 직선이 이렇게 직교해잖아요. 반드시 중심을 지나고. 그리고 A가 기울기가 0과 2분의 3 사이 이거 지나는 기울기가 2분의 3이잖아요. 맞죠? 그거보다 작아야 되고 얘를 지나려면 어떻게? 그래서 대략 뭐 이제 요렇게 생기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직선 L이 되는 거고 그럼 M은 뭐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중심은 지나면서 여기 직교하는 이러한 그림. 얘가 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과 XY 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 이거죠. 여기 얘가 S1.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가 S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XY 축으로 둘러싼 삼각형 넓이니까 이번에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얘. 여기 이만큼 얘가 S2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것도 합친 거의 최소 그리고 그때 뭐 얘네들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식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여기 기울기를 A라고 했잖아요. 요거 기울기 A.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 2,3을 지나는 거고 그럼 AX-2A 더하기 3이니까 절편을 좀 찍으면 되겠죠. 여기는 Y절편이니까 3-2A가 되는 거고 여기 Y절편 얘는 X절편이니까 0 넣었을 때 이 양하고 A로 나누면은 얼마? 자, A분의 2A-3이잖아요. 여기 좌표는 A분의 2A-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M이라는 직선도 식을 세워보면 얘는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요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야 되니까 수직 그 다음에 2,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Y 절편은 A분의 2 플러스 3이고 그럼 X 절편은 여기 0 넣었으니까 2양 한다 A 곱하면 되겠죠. 2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식을 쓰면 되네요. S1은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한다면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음수인 게 자명하죠. 요 범위 사이에 있으니까. 부호 바꾸고 얘랑 곱해주면은 얘랑 얘랑 부호 반대니까 결국 A분의 3-2A의 제곱이 S1이고 그럼 S2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두 개 양량이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얘도 A로 통분하면 A분의 2 플러스 3A이고 이거 두 개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A분의 그럼 얘는 3A 더하기 2의 제곱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S1 더하기 S2는 2A로 통분될 것이고 요거 더하면 3 더하기니까 13 가운데 건 사라지고 플러스
그다음 13a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는 2a분의 13 플러스 2분의 13a 이렇게 나오니까 얘의 최소는 어떻게 산술기하죠? 2 루트 이거 곱하면은 4분의 169라서 최소값은 요거 약분되고 13이죠. 13. 그래서 k는 13이라 할 수 있고 산술기하 성립할 조건은 이것도 같을 때잖아요. 같을 때. 그럼 같을 때니까 2a분의 13이 2분의 13a일 때 날라가고 a 제곱이 1일 때 근데 a가 1이어야 되는 거죠. 왜? 산술기하는 이게 양수일 때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예요. a는 1. 그래서 a는 1이고 b는 얼마? 그래서 요게 b잖아요. 요 기울기를 b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다 구하면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이거 13이었으니까 정답은 1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나 같거나 큰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무리수임을 증명한 거래요. 그럼 얘가 유리수라가 이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죠. 유리수면은 요게 서로소인 자연수로 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 양변 제곱해 정리하면 제곱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보냈네요. 자 그러면은 요 p 얘는 얘의 약수이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가 서로소인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지금 맞죠? 요 유리수의 조건에 의하여 지금 됐죠? 그럼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밖에 없는 거죠? 그쵸? 지금 이거 두 개가 서로소란 말이에요. 공통인 약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아질 수 없으니까 얘가 얘여야 되는 거죠, 지금. 반드시. 맞죠? 그래서 같아야 되니까 n제곱은 1 플러스 q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가는 1 플러스 q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조건에 의하면요. 됐죠? 그리고 문제를 따라가 보면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첫 번째 q가 2k거나 q가 2k 플러스 1, 즉 q가 짝이거나 홀이거나 두 개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q가 뭐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는 성립돼야겠죠. 왜냐하면 자연수가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그러면 q가 짝수일 때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얘는 지금 짝수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q잖아요. n이 뭐예요? 1 플러스 q 제곱이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q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q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큰 건 맞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보다 지금 여기에서 q 플러스 1의 제곱이 항상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얘를 전개하면은 q제곱 플러스 2q 플러스 1이잖아요. 2q라는 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지금. 됐나요? 자, 그런데 q제곱, q 플러스 1제곱, n제곱이에요. 전부 다 제곱, 제곱, 제곱수죠. 그러면은 제곱, 제곱, 제곱 뜯어도 성립해야겠죠. 전부 양수인 데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짝수일 때는 지금 q, n, q 플러스 1 지금 요 조건이 성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없잖아요. 이거 1 차이 나는데 1 차이 나는 것보다 더 작은 n이어야 되니까요. 근데 n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성립할 수 없는 거일 때는 그럼 같은 원리로 얘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q가 어떤 홀수예요. 2k 플러스 1 그러면 똑같죠. 얘가 지금 1 플러스 q 제곱이니까 여기 q 제곱 그다음 여기도 q 플러스 1 제곱이 나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q제곱 n제곱 q 플러스 1 제곱 뜯고 뜯어도 얘도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얘도 q, n, q 플러스 1이 k에 의한 식으로 만족하잖아요. 지금 요거 2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맞나요? 그럼 그거보다 1 더 더한 거고 그럼 얘는 2k 플러스 2제곱이죠. 여기 q에다 1 더한 거야 제곱. 근데 이걸 만족한 n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자연수 사이에 있어야지만 이게 성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귀류법으로 증명한 거고 그럼 첫 번째 fq는 가에 들어간 q의 식 1 플러스 q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q 플러스 1 제곱인데 k에 의한 식으로 바꾸래요. 그럼 얘는 2k잖아 q가. 그럼 2k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제곱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과 2번에다가 3, 4를 넣으래요. 그럼 3 넣으면 10 그럼 얘는 9, 9, 81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은 91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세 함수 fgh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을 해요. 1대1 대응이면 이거 같니? 이게 항등함수, 이것도 항등함수 같네. 라고 하면 틀리죠. 왜? 얘는 정역이랑 공역을 잘 봐야 되는데 정역 x, 공역이 y잖아요. 맞죠?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y에서 x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 x집합이 1, 2, 3이고 y집합이 4, 5, 6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에 1, 1을 넣을 수가 있나요? 없죠. 여기 역함수의 정역은 4, 5, 6인데 1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정역의 공격은 같을 때 1대1 대응 성립할 수 있는 거라서 얘는 거짓이 되는 낙심입니다. 거짓. 1번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고 2번 항등함수면은 이거고 얘랑 같네요. 그럼 얘를 함수로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럼 요 합성함수는 f 합성 h니까 f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x에서 y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y에서 y로 가는 거고 여기로 가는 게 f 그다음에 h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얘가 항등함수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맞나요? 당연히 성립할 수 없잖아요. 이거 맞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h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은 h는 y에서 y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y에서 x로 가는 거고 h, g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항등함수니까 여기에 원소들이 이렇게 가서 그대로가 그냥 다시 g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항등함수니까 얘가 바로 얘로 가는 거랑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다음은 3번 상수함수일 때 둘 다 상수함수인지 묻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x에서 y로 갔다가 g는 y에서 x로 가는 거 그러면 f, g가 있는 거고 그럼 얘는 g는 y에서 x로 그 다음에 여기 x에서 y로 얘가 gf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얘가 상수함수래요. 이 함수는 정의가 되죠. 맞죠? 정의역, 공역, 정의, 공역이 맞춰졌잖아요. 그럼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 모든 원소들이 상수함수 한쪽으로 가요. 그럼 얘는 하나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함수는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 요거 상수함수 맞고 그럼 얘도 지금 요 함수가 어디든지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근데 이 f 자체가 상수함수니까 얘네들이 한쪽으로 가겠죠. 상수함수 맞죠? 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4번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면은 이거 두 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면 이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gf f를 먼저 f는 x에서 y로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x로 가는 거고 그럼 얘가 f, g 얘가 항등함수래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항등함수래요. 그러니까 뭐 거쳤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나오도록.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 안 하죠. 얘도 정역 공역이 다르고 정역 공역이 개수가 다르잖아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맞죠? 개별로 보면은. 하지만 합성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항등함수 나올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5번 1대1 대응이고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면 요거는 얘의 역함수네요.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보면 f 먼저 x에서 y 그 다음 x f, g로 간 함수인데 지금 여기서 항등함수 얘가 자기 자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같아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간다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반대 모양이 얘랑 대칭이잖아요. 항등함수니까. 맞죠? 즉 얘가 이렇게 가야지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f 관점에서 이렇게 5로 갔단 말은
역함수 관점에서 보면 OS 1로 가는 건데 그게 이렇게 가는 거야. 대칭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G는 F의 역함수 1대1 대응이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정답은 거짓 참 참 거짓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집합 XYG에 대해서 두 함수 F, G가 잘 정의되어 있대요. 정의된 걸 찾아야 되는 거고 1대1 함수 F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참일 때 1, 2, 3번 물으면 답하래요. X라는 모든 원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걸 항상 만족한대. 그러면 XY 교집합은 2, 3, 4잖아요. 그럼 2, 3, 4는 얘를 항상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2 빼기 F2는 1이고 G3 빼기 F3도 1이고 G4 빼기 F4도 1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들 그리면 F는 X에서 Y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X 그리고 Y는 여기 2, 3 이거 잠시만요. 요거 2, 3, 4, 5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 여기는 3, 4, 5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F, G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F는 1대1 함수니까 얘네들이 한 개씩 갈 거 아니에요. 2, 3, 4, 5를 택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 한쪽으로 쏠리는 상수함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맞죠?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2, 3, 4, 2, 3, 4 여기 공통인 애들은 이러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F는 1대1 대형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2, 3, 4, 요 2, 3, 4 애들이 얘네들이 어디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5로 갔어요. 누군가로 5로 간다면 여기 누군가 얘는 6으로 가려잖아요. 왜? F4랑 G4 차이가 전부 1인데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전부. 근데 5가 선택이 되면 얘네들이 여기 6이 있어야겠죠. G 머시기에서 6에서 5를 빼야 이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여기 1대1 대응으로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F는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고정이죠, 지금. 얘는 고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역함수에 5를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1. 그래서 얘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2, 3, 4는 여기 하나씩 갈 거예요, 지금. 맞죠?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여기에서 2, 3, 4라는 원소가 나왔고 3, 4, 5라는 원소가 나왔으니 차이가 1, 차이가 1, 차이가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1대1 여기 요 원소들은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맞죠? 얘 빼고 얘네들은 이제 1대1 대응으로 가야지만 2, 3, 4가 하나씩 나왔고 3, 4, 5가 하나씩 나왔으니까 차이가 1, 1, 1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3, 4, 5라는 G집합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4, 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다음 3번 F4G가 될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F4는 얘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한번 쭉 써보는 거죠. 최대가 나올 때. F4G 같을 때 케이스 첫 번째 얘가 만약에 2라면은 얘가 2로 갔어요. 근데 G는 2인데 2가 없잖아요. 2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3으로 갔어요. 여기 3 그럼 G2도 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 관계에 의하여 차이가 전부 1이니까 여기가 3으로 왔으니까 F4가 3이니까 G4는 4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G2가 3이니까 F2는 2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지금 그럼 다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럼 F3은 4고 G3은 얼마? 5고 그럼 이때는 9가 될 조건이죠. 언제? 그래서 이게 3일 때 맞나요? 그래서 얘가 9가 되거나 그럼 혹은 이번에도 얘가 4로 갈 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F4가 4로 갈 때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로 가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 차이가 1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G2는 4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G2가 4니까 F2는 3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F3은 요 2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3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이때 F3은 2고
G3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5가 되네요. 둘 중에 최대는 9죠. 9 또는 5니까 정답은 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A, B, C, D 제곱이 있고 합하면 10, 교집합엔 A, D 두 개 들어가 있고 합집합 모든 호사의 150일 때 차집합 모든 호사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A, B 이렇게 있고 교집합 A, D인데 합치면 10이래요. 그런데 요 B집합에 있는 애들은 자연수 제곱수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두 개, 얘네들도 제곱수란 말이죠. 그럼 제곱수 더해서 10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1이랑 9밖에 없잖아요. 맞죠? 요 B집합은 자연수의 제곱수인데 교집합 들어가 있는 얘도 제곱수 더해서 10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다 제곱해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그냥 제곱하면 1이 있었고, 그럼 이 9는 제곱수인데 원래 뭐였겠어요? 3이 있었겠죠? 원래 3이 뭔지 모르는 게 있었는데 제곱해서 9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A에 9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도 나와요? 81도 나오겠네요. 맞죠? 4개니까 어떤 원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여기 어떤 수가 들어오겠죠, 지금. 지금 이러한 그림이잖아요. 됐죠? 1은 제곱해서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제곱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제곱해서 여기 된 거고, 또 다른 어떤 원소는 이렇게 겹치는 것 없이 나와야 여기 두 개, 그다음에 요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얘 합집합 모든 원소합이 150이니까 얘네를 다 더하면은 요거 94니까 94 플러스 x 제곱이 150이 되는 거고, x 제곱 플러스 x는 얼마? 그쵸? 56이 되는 거네요. x 제곱 플러스 x 빼기 56은 0. 87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요소는 7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7. 그래서 얘는 49가 되는 거죠. 그럼 B차 집합의 1은 얘잖아요. 얘. 두 개 더하면 정답은 13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3번. 두 함수 FG에 대해서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래요. 참인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증명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반례를 써보래요. 합성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면 얘 또는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건 어떻게? 주어진 명제에 대우를 취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면은 조건 두 개를 이렇게 끊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의 부정은 F 그리고 G가 1대1 함수이면이잖아요. 그럼 F 그리고 G가 1대1 함수이면, 그 다음에 요거의 부정은 합성함수 G, 합성 F가 1대1 함수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아니고를 처리했고 또는을 그리고로 처리하면 한 방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됐죠? 이 집합을 한번 그려보면은 F는 X에서 G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F 요거는 X에서 G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X에서 G로 가는 요러한 F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G 함수는 G에서 Y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Y로 가는 거. 지금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G,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대1 함수라 그랬으니 여기 하나씩 다 대응이 된단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지금 x1, x2 쭉쭉쭉 이렇게 있고 xn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다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추가로 남는 기술이 된단 말이죠. 1대1 함수에서 정의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fx1, fx2 그리고 fxn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고, 추가로 뭔가 더 남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g라는 함수도 1대1 함수니까 이 모든 애들이 또 여기에 다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여기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네들도 다 뭘로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얘는 g fx1, g
fx2 쭉쭉쭉 가서 g fxn까지 여기 얘네들은 다 대응이 되고 추가로 뭔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수직으로 한번 써보면 f랑 g가 1대1 함수잖아요. g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은 지금 여기 얘 나온 치역의 원소가 같을 때 지금 요 두 개 원소 같은 거죠. 일단 정의. 그래서 g fx1 이게 g fx2 이거 이면 fx1과 fx2가 같다.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g가 1대1 함수이므로 지금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f도 1대1 함수이므로 이어지는 거죠. 얘니까 그러니까 fx1 이거 fx2 이거이면 x1과 x2가 같아야잖아요. 맞나요? 따라서 합성함수 지금 이거이면 이거고 이거이면 이거 3단 논법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됐죠? 그래서 g fx1 얘가 g fx2 이거이면 x1과 x2가 같아.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 이게 뭐죠? g 합성 f의 1대1 함수 조건이잖아요. 지금 이제 요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대우로 바꾸고 그래서 문제 나온 요거 fg가 1대1 함수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쓰고 이 명제를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이 합성함수의 1대1 함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명제? 그래서 참이 되는 명제죠. 이 문제의 정답은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